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뻗을래요 코너 네. 다룰 게 많습니다. 들을 내용도 많고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 선생님까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오늘은 선배님 더 귀여우세요. 이렇게 핑크색까지 입고 오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 색깔도 뭐 만만치 않아. 아, 우리 저도 일부러 맞춰드리려고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잡담할 시간은 없는데요. 네. 그 앞에서 저희가 경보 경찰청 네.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 뭐 짧게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자기는 작전 통제권이 없어 지휘를 안 했다는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그 전날 왜 상륙 돌격장갑차 들어갔죠? 물살에. 네네네. 2분도 못 견디고 예, 나왔죠. 그 빠져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본인 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육군 사단장이 한 겁니까?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휘도 있었는데 지휘가 아니라 그러면 선택적 지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앞뒤 맥락을 다 보고서 전반적 지휘를 했냐 아니냐 이걸 봐야지. 빨대로 그냥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센티미터 단위로 잘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앞뒤 수족 다 잘라내고 요것만 보니까 지휘가 아니다. 아, 그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육군이 그래 해병대 뭐 공격자상까지 그러면은 갖다가 썼답니까? 지시한 게 너무 많잖아. 이 건을 빼고도 네. 그 당일날 그 사건을 빼고도 맞습니다. 도대체 지휘관이 지휘를 안 했다 그러는 나라가 이게 뭐 그리고 전부 다 그래 뭐 1사단장 그렇게 지휘 안 한 책임자고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한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럼 피의자가 안 됩니까 그거? 육군 54단장은 당연히 거기 조사했어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휘자가 하나도 없는 안 군대라는 맞아요. 얘기인데 아이고 나 참 내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예. 저기 전쟁이 났을 때 저런 지휘관 따라가면 네. 내 목숨 위험해집니다.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십시오. 무능한 지휘관 한 명 따라갔다가 안 죽어도 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금요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회의에 참석차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토 회의를 앞두고 그 인터뷰를 좀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측이 결국 자신에게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라고 우리 윤석열 그러니까 너 한국 편이야 북한 편이야 러시아 약간 협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러시아의 예.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런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 북한과 남한 모두 영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현재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서울에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나 모르겠어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윤 대통령 말 중에 또 한 가지 심각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 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과 수준의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하냐 마냐 이런 압력이 계속 있다라는 걸 의원님 지적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압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와 북한 하는 거 보고 내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왜 심각하냐 하면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 태평양 4개국이 초청받았어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초청한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번 정상회의에서 400억 유로의 우크라이나 그 장기 지원을 갖다가 합의하자는 의제가 상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그 합의가 쉽지가 않고 또 설령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 손 떼겠다는 손 거죠. 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에 지친 일단 이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 등의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살상 무기는 이거는 저기 한국에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딱 거기에 가면서 이 로이타 통신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나토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놨던 거고, 네. 그러지 않아도 한국에 좀 무기 좀 보내라, 돈 좀 내라, 돈은 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무기 지원에 대해서 그토록 압력을 넣던 어떤 그 나토 국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기대치를 높여놨으니 이제 무기 지원을 안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식으로 러시아가 북한하고 자꾸 밀착된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낼 명분은 자꾸 쌓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네. 또 우리 스스로 높여놨단 말이에요. 기대를.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큰 부담이다. 만약에 비용이고. 만약에 예. 이번 회의에서 네. 막 주변 그 회원국들이 윤석열 예. 세계 대통령 윤석열 막 이게 띄웁니다. 예.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설령 한다 그래도 네. 공개적인 표방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뭐 대만 해협이나 이런 정상회담에 대만 해협의 평화에 대한 문구가 실린다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이제 강화된 협력 이런 것들이 될 때 한국 정부가 이거 자꾸 말을 보태는 거죠. 이번에 그 저기 퍼블릭 포럼이라고 세미나가 열립니다. 거기에 연설자가 윤 대통령. 어디서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예, 예. 별도의 포럼이 아.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의 기조발제 연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얘기를. 다 듣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어떻게 그거 하나 이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냐고. 불렀는데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지금 나토의 그 저기 방식으로 한미일의 군사 시스템이 너무나 일체화되는 속도가 빨라요. 가속화됐어요. 그러니까 6월 말에 그 제주도 남방에서의 한미일 저 3국 연합훈련이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우주, 사이버, 해상, 공중, 미사일 방어를 전체를 다 저기 시험하는 다영역 작전 훈련이 처음 열렸어요. 네.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한미일 삼국 국방장관 회담이 올해 안에 TSCF Tri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그러니까 삼국의 안보 협력의 그 프레임을 문서로 발간한다고 합의를 해놓은 게 6월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하면은 이 나토형 축소판은 나토 축소판형이 저 안보 협력 모델이 서서히 그려질 겁니다. 이게. 네. 예.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가장 큰 리스크다. 보시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 안 좋은 내용이네. 네? 아니 뭐 우리 시각으로 안 좋지만 저쪽은 뭐 좋다고. 나야 우리 시각으로 봐야죠. 예. 하여간 뭐 이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좀 아주 값비싼 회담이다. 그래 선배님 이제 그 김희우 교수님이랑 미국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이란 얘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재밌는 얘기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힘든 거야. 그 러시아는 이번 아주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겠군요. 예, 저 로이터 인터뷰 윤 대통령 인터뷰 보면 남북한 중에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걸 왜 맨날 외교 문서들을 보고 있지만 그게 처음 봅니다. 처음 보죠. 이건 그냥 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이제 전문 용어는 군사주의라고 그러는데 어떤 국가를 적 아니면 아군으로 맨날 구분하고 적과는 전쟁 아니면 싸우는 것, 대화나 타협 같은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속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러시아가 방금과 같이 대답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말싸움에서도 지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북중에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건가? 할 말 없는 그냥 말싸움에서 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더욱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말싸움을 할 게 아니라 북러 군사회담 이후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가 또 오라니까 넙죽간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네.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나토 회의에서 왜 불렀냐 하면 니네들 돈 내라거든요. 이제 지금 나토 회의는 미국의 어떤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마지막 생일잔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75주년인데 나토가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잖아요. 트럼프는 나토 방식의 동맹을 싫어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토한테 엄청난 군사비 정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2% 이상이라 그랬다가 GDP 2% 이상을 얘네들이 다 채워라 그랬는데 작년까지 11국가밖에 안 채웠고 올해 겨우 23개국가밖에 채울 수 없거든요. 좀 채울 듯 하니까 이제 3%로 올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토는 유럽은 유럽대로 독립군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 우리가 이 돈을 주고 미국한테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토 수장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기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정말 촛불 없는 잔치에 지금 가가지고 이 양반은 돈만 내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금 판에 그런 판에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토가 미래가 불투명한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서 네.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토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동맹체란 말입니다. 그렇죠. 유럽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아시아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네. 왜 끌고 오냐 하면 바이든이 원하기 때문에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옌스 스톨텐베그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는 거고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참가하면 중국과 완전히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가서 이제 뭐 무슨 새로 이번에 아까 김정대 의원님 말씀하는 그 모임이 새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준 모임이거든요. 거기 가서 연설 한번 하고 이제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앞장서라 그러면 앞장서겠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국이. 11월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약간. 네. 아니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더 서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고 윤석열 우리 우리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한미일 동맹을 유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바뀌면 분위기 또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이 수준을 높이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가 등장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동맹 강화를 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더 가속화하겠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크게 자극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그 새로운 동맹의 전기 그러면서 이제 미일 동맹이 이제 크게 한 차원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뛰어들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의사는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전적으로 네. 동의하는데요.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게 한일 동맹입니다. 이 정부의 진심의 바탕에는 한일 동맹을 어떻게 해서든지 11월 전에 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11월 전에 예. 체결한다고? 예. 그 김병주 의원한테 걸리면 그거 가만 안 둘 텐데. 그 걸려갖고 야단 맞고 질질 끌다가 겨우 며칠 뒤에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네. 했잖아요. 예. 본심에는 그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식상으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지만 한미 동맹은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그래서 남은 건 한일 동맹이란 말입니다. 그 동맹을 연결시키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네, 네. 거고 그다음에 그 11월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TSCF 문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삼각 동맹이 완성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뭐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TV 토론 저희가 한번 다룬 바 있는데 그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과 트럼프 격차가 벌어졌죠. 더 벌어져서 트럼프가 지금 우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혹시 있나요? 그 자료 같은 거?
예.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보시면은 트럼프가 토론 이후에 지금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그 바이든이 뭐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건강 이상설도 있고 뭐 그런 와중에 또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 할 때 그 최고를 네. 9세 최상급인 베스트를 써야 되는데 구디스트를 썼다고 했고 뭐 또 시끄럽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미국 이거 후보는 안 바뀌는 거죠? 아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8월 초까지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어렵고 네. 오히려 그때 넘어가서 바뀌면 이건 무슨 별난 사태 같이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야, 그거 안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금 약간 남아 있는데 아, 네. 예, 그런데 어렵겠구나. 지금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까지 난리 났잖아요. 여기가 연판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퇴하라고. 결국은 연판장 바이든 사퇴. 스스로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네. 갈수록 사퇴할 생각은 더 없어지는 아, 것 더 같습니다. 없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왜 이거 안 하는지를 궁금했었는데요. 아니 그냥 단순히 고집인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좀 일리가 있는 거 뭐냐면 그 바이든이 이기려면 결합주 지금 6개 중에서 3개만 확보하면 바이든이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제 투표 제도는 한국이랑 좀 달라요. 뭐 많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네네네. 이제 선거인단. 선거인단이 네.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이겨야 되는 이기기가 쉬운 결합주는 3개 붙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보기에는 나 어차피 이 주 3개만 이기면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든- 경합주 중에서 예. 어. 그래서 바이든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그쪽 동네들에서 그냥 깃발만 꽂아줘도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그냥 어거지로 다 당선이 되는데 이 3개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럴 것까지 뭐 국민 여론을 신경 써야 되느냐 아. 필요 없다. 본인은 된다고 그래서 보는 그거는 이제 그쪽 선거 캠프의 그 해석인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도 제가 아까 뭐 나토에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한미일이 어떻고 그러지만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바이든이 실수 안 하냐 안 하냐 전부 이거 기사 쓸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와, 그 정도야 지금. 예, 그 정도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불안과 걱정에 아. 지금 처하게 놓은 사건입니다. 이게. 네. 단순한 후보 교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상이 바이든을 만날 때 저기 뭐냐 저 괜찮은겨? 저거 뭐 진짜 아픈겨? 말 실수 안 하나. 아니면은 그냥 괜찮은겨? 그 이상한 거지. 이게 다 이런 시각으로 정상들이 바이든을 본다는 얘긴데 이건 미국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서둘러 만난 나토 더 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 진짜 좀 대통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는 맞나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야 뭐 저는 수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이미 신뢰와 어떤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도감을 주면서 안정감이 없어서 이 어떤 그랬어. 지도자가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앞에서 경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서 이게 대책 없이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냐고 이게. 네. 그것도 또 측근하고 가족들 반대로 그렇다는 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좀 바이든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긴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메시지 박지원 원장님이랑 맞아요. 비교해봐. 그치? 박지원 원장이 훨씬 건강해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싫어하세요. 자꾸 아니, 옛날에는 계속 비교해달라더니 이제 또 비교도 못하게. 요새는 싫어해.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후보가 그래도 바뀌려면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만 남겨두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란 가겠습니다. 자 이란에서 이제 대선이 끝났고요. 이란 대선 끝났습니까? 예, 이란 대선 끝났고 사실은 진짜 중동에서 조만간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 우리는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2명이었잖아요. 네. 사이드 젤릴리 그 예전에 핵 협상을 했을 때 이란 외교단의 이제 대표자였고요. 외무장관이었죠. 전. 외무장관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 예전에는 안보위원회에 있는 안보위원장이었는데 그 예전 분이었어요. 근데 자꾸 대선에 나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수드 베제스키안인데 이 사이드 젤릴리가 된 것을 누구다 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경파이다 보니까 네. 이란 기득권 세력도 이분을 원하진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그 보수파이 있어요. 갈리바프.
갈리바프 되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이제 1차 선거 때 2등 했기 때문에 결선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써 있는 거랑 발음이 달라 너가 사이 있는 거? 젤릴리. 젤릴리? 젤릴리. 아 이거 좀 약간 현지 잘- 발음하고 잘릴리라고 돼 있는데 잘릴리. 그래서 사이 젤릴리예요. 그럼 이번에 된 사람 이름은 발음 좀 해주세요. 메숫 페제스키안. 페제스키안.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좀 약간 현지 발음은 그럴 수도 예, 있고 네. 이제 이 사이 젤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자꾸 서양 국가들이랑 특히 미국이랑 협상을 하러 나왔잖아요. 미국 사람들 말로는 우리는 이란이란 문제가 50개였는데 이 사람이랑 협상하니까 50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또 이분이 전쟁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팔 하나를 다치셨어요. 팔이 없으세요. 누가 잘릴리가? 예. 어. 그러니까 팔이 좀 잘려 있는 상황에 아이 그런 얘기 하지 야, 말고. 가짜 팔이 있는데 음. 이 협상 때는 또 미국 대표단이 어느 날 이 말했어요. 선생님 자꾸 이런 식으로 협상하시면 우리는 전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는 팔을 올려져 가지고 테이프스에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휴. 이런 분이었어 이분이. 무섭네 와. 사람이. 그래서 이란에 있는 정규 지도자는 이분을 나름 좀 약간 제자로서 아끼기는 아끼는데 절대로 대통령직을 이분한테 주고 싶진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보수파가 있는데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둘이 싸우면서 이 개혁파가 쑥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파 후보가 한 명도 없으면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고 투표율 떨어지면 좀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이란이 좀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개혁파를 투표율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넣었는데 구색 맞추기였다는 둘러리 세운 거야. 둘러리 세웠는데 이 사람이 당선된 거야? 된 거예요 지금. 예? 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럼 아니야. 그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예.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세 좋아했어요? 번째를 원했어요. 국회의장을 원했어요. 국회의장을 지금 결선에서 원했는데 떨어진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맨날 했던 얘기는 최고 지도자가 그냥 입김 한번 후후 불면 무조건 된다더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아니 그건 아니야? 하는데 일부는 맞는 게 헌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자를 자격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을 자격 심사했는데 그 중에 5명이 보수 강경 후보예요. 네. 이 중에서 되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이번에 개혁파 당선된 이 양반을 둘러리 정도 세우는 둘러리로. 걸로 모양 꾸밀라고 해준 건데 네. 뒤집힌 거예요. 와, 그리고 1차 투표에서는 국민들이 아예 개혁파 뭐 대통령이 되겠어 하고 투표율이 39%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투표장에 안 나왔는데 첫 번째 투표에서 개혁파가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결선 투표에서는 더 몰려 나와가지고 49% 야 진짜 된대 이래가지고 한 50% 정도는 투표를 했는데 네. 개혁파가 된 그러니까 거야. 더군다나 이분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소수민족이에요. 난리 났겠네. 그럼 예, 이란 이분의 내에서는. 아빠는 톨골 계통 투르크 계통이고 엄마는 쿠르드족이고 네.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쿠르드족 동네에 있었고 그 쿠르드 말하고 튀르키예 말은 워낙 잘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나는 내 자식들은 터키 말대로 얘기를 하던데 내 자식들이란 이란 말대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래서 소수민족이니까 이란 더 사람들 무시했죠. 투표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소수민족 애들이 또 몰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면 좀 약간 우리 소수민족들의 눈치를 보겠다. 그 어느 정도라면 쿠르드 지역에 이제 선거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어떤 쿠르드 기자가 쿠르드 말대로 질문을 하니까 쿠르드 말대로 답변을 했고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겼잖아요. 이제 대선 됐는데 이제 주가 연설 했을 때 또 중간에는 쿠르드 말로 이란 만세, 쿠르디스탄 만세 이 말도 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다음 대선에서 네. 난데없이 알파고가 출마에 당선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럼 그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 후보 말고 보수 쪽에 2등 한 사람을 원했다고 했잖아요. 3등 했던 네. 사람.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굴 더 응원했던 거예요? 근데 둘이 나올 때는 네. 오히려 정교 지도자 보기에는 잘릴리가 되면 전쟁이 거질 것 같은데 정교 지도자는 전쟁에 직접 나서는 걸 싫어하고 오히려 좀 약간 그 조직들 있잖아요. 뭐 네. 레바논이나 헤즈볼라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는 조직들이 싸우는 거 좋은데 우리는 직접 나서지 말라는 거는 정교 지도자의 생각인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그동안 국방을 키웠는데 이제 좀 약간 그럼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네. 그렇죠, 속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개혁파라고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심장과 교수예요. 그리고 유명한
그 의사예요. 의사야? 의사. 네, 이번에 의사예요. 대통령 된 사람이? 네, 의사예요. 아, 의사야. 아, 유명한 의사예요. 그 웬만큼 군의관 힘든- 출신이에요. 그 웬만큼 힘든 수술들 이분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근데 동시에도 코란을 아랍 말로 암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란에서 뭐 400페이지 두 번째 줄 말해보면 아랍 말로 쭉쭉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이 통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어느 정도 또 좀 신뢰가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 연설에서도 얘기했어요. 나를 당선하게끔 해주시는 종교 지도자한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다고 했고. 원래 그분 덕분에 그 번역을 하자면 이 얘기예요. 그분 덕분에 투표 조작이 없고 공평하게 진행됐고 내가 당선됐다. 아, 매긴 거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 이 대선 결과 때문에 중동 정세가 좀 바뀔 게 있나요? 그게 바뀌진 않겠지만 큰 네. 전쟁으로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이분이 당선되자마자 그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지원을 받은 민병대들이 살짝 좀 불만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원래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강병파가 좀 약간 당선됐으면 좋은데 그래서 좀 약간 살짝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는 예측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내적으로 네. 이란이 좀 약간 살짝 달라질 거 아니냐. 왜냐면 국내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왜냐면 이분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토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대선 토론 때. 아니 예전에는 완종 때는 완종이 억지로 우리 여성들의 히잡을 벗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듯이 우리 지금 억지로 여자들한테 히잡을 씌우면 우리도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우리는 약간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종교 경찰을 깠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소수민족들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당선되면 순니파 장관 임명하겠다. 지금 이란이 시아파 나라이거든요. 시아파 신정 국가인데. 네. 그래서 이 사람 때는 중동 정세보다는 이란이 조금 더 국내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어요. 국내적으로 좀 달라질 거다. 아, 국내적으로는 좀 뭔가의 개혁의 바람이 불 네.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측 반응을 보면 크게 변할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버티고 있으니까 네.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아. 그리고 이 온건파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외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란이 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중국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아. 미국 언론들도 되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구색 맞추기로 내보냈다가 이 당선이 돼가지고 아주 재밌게 돼버렸네.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는 3등 됐어요. 재밌네. 야, 이러다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윤상현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격이 그런 격이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가 아니라 신정 국가라 그래도 살아있네요. 그러지만 상권 분립과 기본적 선거 체제는 유지는 되고 있는 중간급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급 국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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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